직장도 좋은 데 가야 된다 스펙 그러고 쌓아야 되고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의문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지라는 혼란이 또 온 거예요. 혼란스럽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고 맞아, 제발 도와줘. 맞아. 그게 쉽다는 건 아닌 것 같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융니버스로 돌아온 융입니다. 오늘은 융니버스에 제가 진작에 너무 초대하고 싶었던 분을 모셨고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융니버스 여러분. 저는 융님의 친구이자 나와의 워크숍이라는 책을 쓴 김혜리이고요. 문화기획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혜리님이랑 안지 우리 몇 년 됐지? 한 2018년? 6,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되게 오래됐다. 그 과정을 옆에서 서로 다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될 수 있을까? 이 책 바로 다음으로 이제 이어지는 듯한 나와의 워크숍이라는 책이 이제 나오게 돼서 점점 우리가 서로 성장하는 게 보이니까 더 재밌는 것도 있는 것 같아. 맞아.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싶어서 같이 울고 맞아. 그랬던 시기가 맞아. 있었거든요. 혜리님의 지금까지의 일의 그 발자취를 조금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가야 되는 줄 알고 대학교를 갔었고 직장도 좋은 데 가야 된다 스펙 그러고 쌓아야 되고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의문을 그때 처음 가졌던 것 같아.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면서 내가 뭘 좋아할까를 되게 열심히 찾아다니다 보니까 문화예술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아서 근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야. 문화예술 너무 넓잖아. 마케팅을 좋아하나? 공연을 좋아하나? 뭐 연극을 좋아하나? 전시를 좋아하나? 이런 게 좀 헷갈려서 전공은 뭘 했었어요? 불어불문. 오. 레스토랑 가면 이제 음식을 시킬 수 있다. 근데 거의 학교 수업은 잘 안 들어갔고 뭘 되게 많이 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다시 미술학교를 들어가서 미술 경영 공부를 이제 하면서 그 분야에서 일을 해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홍보회사를 들어갔어요. 저는 나오고 나서 이제 바톤 터치를 들어가신 하듯이 이제 들어가서 그 회사에서 일을 한 4년 정도 했었고 좋아하는 일이긴 했는데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지라는 혼란이 또 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게 내가 예술학교까지 들어간 거는 내 인생에 되게 큰 전환점인데 그때 100% 즐기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회사를 다니면서 있었어요. 더 많이 방황할 걸. 좀 끝까지 해볼 걸. 불안하고 맞아.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내 인생에 한 번쯤은 좋아하는 것만 생각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퇴사를 딱 했을 때 혜윤님 만났고 내가 그렇게 나왔는데 여전히 나 같은 사람이 나밖에 없었으면 나는 또 오래 못했을 것 같아. 근데 혜윤 언니 보면서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나도 좀 더 해봐야겠다. 이런 건강한 자극들이 이 안에서 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그런 게 엄청 컸던 것 같고 분명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이걸 직업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 길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걸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주변에 각자의 방식으로 해보고 깨닫게 된 것들을 또 각자의 방식으로 풀어내서 나눠주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쵸? 사실 여기저기 답을 많이 구하러 다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나랑 대화를 하는 건데 내가 나랑 대화하기 위한 되게 좋은 도구? 맞아. 그러니까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너무 혼란스러운 사람이거든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맞아.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정리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나한테 맞게 만들어서 내가 해보니까 좋았던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일을 그러니까 너무 좋다. 했던 게 이제 워크숍이었고 사실 저는 워크숍을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엄청 소수의 사람들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했던 거야. 더 많은 사람들한테 좀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으로 만들어보게 된 거야. 방금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퇴사를 하고 나서 이제 거의 4, 5년 동안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 마음을 따라서 해본 게 이제 혜리님만의 발자취가 생겨서 꼬불꼬불한 맞아요. 나만의 발자취. 절대 직선이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활동하는 모습에 드러나는 것만 보면 잘하고 있잖아요 라고 하지만 혼란스럽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전화하고 막 맞아, 제발 도와줘 맞아. 이런 거 하고 맞아.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고 그걸 하고 있지만 그게 쉽다는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더 원하는 방식을 찾을 수 있기 맞아. 때문에 좋은 거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게 엄청 낭만적이거나 즐거운 것만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 근데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거는 나 재밌는 것만 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 더 오히려 빡셀 수도 더 있고 치열하고
내 이름 걸고 하는 음. 일인데 레퍼런스도 많이 없으니까 책임감도 훨씬 많이 맞아. 들고 내가 나 자신을 움직여야 되는 그런 어떤 현실과 낭만 사이의 어떤 끊임없는 줄다리기 같은 느낌이어서 그런 과정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책이 되게 특이해요. 왜 이 책이 나와의 워크숍이라는 제목인지 그리고 이 책이 왜 조금 독특한지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시작할 때 융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자기랑 대화를 해야 되잖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뭔지도 내가 알아야 되고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일은 쉬울 수 있고 우리가 그런 거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멋있게 보여줘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어떤 일을 오래 하려면 내가 진짜 그걸 좋아하는지 나한테 맞아. 물어봐야 돼. 그리고 타협도 해야 돼. 나와의 워크숍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아무런 질문을 받지 않았는데 내가 진짜로 내 일이 어떤 일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일이 정말 없잖아. 그런 작업을 하고 싶어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 같고 내가 이제 추천하는 거는 정말 혼자만의 시간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이 난 교차돼야 되는 것 같아. 또 나 혼자만 워크숍을 해선 또 안 되고 이걸 하고 나면 맞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도 해보고 나눠도 보고 저 사람은 어떤 관점을 가졌는지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한 게 있고 좀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한 두 가지 생각을 담은 책인 것 같아요. 5일간의 여정으로 또 네네. 이거를 나눠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5가지 단계를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네. 회고 이 키워드가 혜리님 하면 저는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키워드거든요. 회고를 이제 해본 적 있는지 물어보면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게 어떤 위인이 죽고 나서 회고전 이런 거 하잖아요. 약간 그럴 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보면 계속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 특히 내가 하려는 일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실행해야 돼라는 생각이 있어서 뭔가를 하기 바빴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처음으로 진짜 진지하게 놓고 돌아본 게 논문을 썼을 때 제가 저의 일이야기로 논문을 썼거든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나의 그냥 감정을 쏟아내는 일기가 아니라 얘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얘는 어떤 순간이었는지를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 관찰자의 시선으로. 그게 근데 되게 좋았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이땐 이런 의미였구나. 이때는 이런 순간이었구나 라고 약간 재해석하는 느낌? 그게 되게 좋았었고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일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은 어떤 조직에서의 평가나 누군가가 너 이 프로젝트 실패한 거야 라고 나한테 얘기하면 왠지 내 안에서도 그게 실패한 경험처럼 되잖아. 근데 내 관점으로 재해석해보면 그건 성공일 수도 있거든. 맞아. 그리고 되게 쓸모없는 경험인 그치.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엄청 필요한 능력을 내가 이때 얻게 되었구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니버스 촬영 전에 수다를 떨면서 빅님이 많이 노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사람이 노는 것이 논다라고 내가 생각했지만 그 순간순간에 흡수하는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본능적으로 어떤 일하기 위한 자산을 만드는 일인 것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름을 다시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일을 꼭 업무나 돈을 받고 하는 그 어떤 관점 너무 좋다. 결과물을 내는 그런 게 아닌 것도 나한테는 다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재해석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1일차입니다. 진짜 다 엮여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일차는 아예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만한 게 있는데 이거를 다 펼쳐놓고 어떻게 정리하면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사실 우리가 브랜드 프로젝트 할 때도 똑같잖아요. 먼저 똑같아. 그 브랜드의 자산이나 이 사람들이 어떤 작업을 해왔는지를 쌓아놓고 그걸 다시 읽어보잖아. 맞아. 그러면 이 브랜드는 이건 별론데 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너무 재밌어요 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 브랜드 프로젝트 할 때 시작인데 그게 이제 나한테도 해야 되는 거지. 우리 또 본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맞아. 이 의미. 진짜 내가 해왔던 일 중에서 나한테 제일 의미 있는 거 3개를 뽑으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완전 엉뚱한 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이거일 줄 알았는데 나는 이 일이 나한테 제일 의미 있었네 라고 발견되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를 놓고 내가 이거를 왜 의미 있다고 느꼈는지 스스로랑 진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건데 우리가 보통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들은 좀 피상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나 브랜드 좋아해. 나 예술 좋아해. 근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예술의 어떤 부분을 네가 좋아해? 어떤 순간에 너는 가슴이 뛰어? 어떨 때가 너무너무 재밌어? 라고 물어보면 이유가 진짜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을 하니까 너무 신기하다. 그 분야의 동료들 만나면 물어보거든요. 그럼 진짜 다 달라요. 그거를 찾으면 그때부터 나만의 뭔가 다른 지점들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레퍼런스가 있는 건 좋은데 약간 요즘 시대가 팔로워 몇만 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세요. 뭐 1단계 뭐 2단계 뭐 그래서 전부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약간 일반적인 답이 있는 것처럼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나오는 질문들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나다움이라는 건 결국 내가 해온 일들 속에서 발견되는 게 아닐까? 이 문장이 너무 진짜 정답인 것 같은 거야.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데 끌어낼 수 있는 핵심적인 질문들을 정리를 잘하는 기획자다 보니까 되게 쏙쏙 뽑아냈다는 생각이 들었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는 너무 당연하니까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저도 제가 이제 시작할 때 문화기획자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 단어를 못 썼었어요. 내 기준에선 문화기획자 너무 많은 거야. 예술 경영한 사람 너무 많아. 이게 뭐가 특별해? 근데 그거를 제가 스스로 인정해주니까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아니야 난 이건 부족해 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몰라. 보통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인정을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저 계속 연습시키잖아요. 이렇게 워크숍 하면은 물어봐요. 뭐 예를 들어 나의 좀 당연한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요? 마케팅? 뭐 마케팅? 음악? 이런 것들이 나는 계속 해왔던 거니까 뭐 마케트 너무 많잖아 라고 이제 느끼지만 그래서 그 키워드가 그럼 안 중요해요? 버려도 돼요?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그 키워드를 처음에 선택한 건 이유가 있거든. 너무 큰 정체성이어서. 근데 너무 당연하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여서 그게 내 키워드다라는 걸 좀 받아들이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키워드 수집을 엄청 많이 해요. 여기는 이제 털어내는 시간인데 조금은 과감하게 지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지금 버전으로 한번 마감을 해서 보는 게 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수집과 정리에서 나한테 질문을 하고 키워드를 뽑아서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결정하는 시간이 필요한 게 저는 기획을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결정인 것 같거든요. 수많은 옵션과 더 많은 가능성들 사이에서 지금의 최적의 안을 선택해서 믿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미루면 뭔가 나아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버전에서 내가 좀 에너지를 쓰고 싶은 영역, 해보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딱 마감해놓고 보는 거여서 9개의 키워드로 정리하는 파트입니다. 펼쳐놓고 봤다가 본격적으로 딱 정리를 하고 가는 느낌인데 3일차에 KPT라고 Key Problem Try 맞아요. 너무 좋아하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회고법인데 내가 이걸 왜 좋아하는지 생각을 해봤거든. 근데 킵은 과거를 상징하는 키워드인 거야. 해왔던 것 중에서 유지할 거를 선택하는 거여서 정확하게 인정해줄 건 인정해주자 이런 느낌이야. 프로블럼은 완전히 현재를 보게 해주는 질문인 것 같아. 보완하거나 뭐 강화할 거,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읽어주는 질문인 것 같고 트라이는 미래를 좀 꿈꿔보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는 과거, 현재, 회고법이구나. 미래고 긍정, 부정도 균형 있게 볼 수 있어서 내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 그런 방식을 활용해서 좀 나한테 좋았던 질문을 9개를 뽑아서 넣어놨습니다. 사이드 크루들이랑도 회고할 때 KPT 쓰는데 맞아. 우린 여기에 뒤에 W 붙여서 윈 너무 중요해 그거. 근데 이게 사실 뒤에 또 나오더라고요.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물론 이제 스타트업이나 조직에서 일할 때는 업무를 위한 회고도 많이 하지만 이거는 나를 위한 회고이기 때문에 내가 막 나를 꾸짖거나 보완해야 돼 이런 관점보다는 그냥 지금 버전의 나를 한번 마감한다라는 의미가 나한테는 더 큰 것 같고 그리고 충분히 나를 좀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시도도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들었던 칭찬이나 피드백 중에 되게 기분 좋았던 거? 이런 것도 이제 정리해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냥 맞아. 듣고 기분 좋다 이러고 지나치기가 쉬운데 엄청난 내 강점이 맞아. 있을 수 있고 이게 생각보다 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를 잘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 보통 일에 대해서 물어보면 퍼포먼스 마케팅, 컨텐츠 마케팅 이런 식의 어떤 키워드를 생각하잖아.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일을 부탁하는 데는 되게 총체적인 맞아. 기운이거든. 내가 혜윤님한테 뭔가 같이 하자고 한다면 물론 이 사람이 마케터여서도 있겠지만 마케터가 되게 많은데 정혜윤과 일하고 싶은 거는 평소에 노는 모습? 뭐 이런 것까지 난 다 포함된다고 생각해. 진짜 근데 맞는 거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혜리님이 이제 고유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스스로에 되게 박한 사람이 많아서 맞아. 잘 모르는데 그거를 콕 집어서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잘하잖아 라고 하면은 저는 그때 내가 그래?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일상의 영역에서 하는 것도 많거든. 그 일을 하는 맞아. 방식과 내가 취미 영역에서 덕진한 방식이 똑같아, 시스템이. 4일 차에는
연결과 마감, 나의 일 확장하기. 1일차부터 5일까지 이 과정이 제가 독립적으로 일하면서 느꼈던 그 흐름이랑 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